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주말 농장에서 예초 작업을 좀 했는데요. 이 예초 작업을 하다가 벌에 손등에 쏘였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이 쏘이고 나니까 제가 생활이 좀 이렇게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낀 우리의 그 평범함이 굉장한 행복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처럼 더워지는 날씨에요. 야외에 나갔을 때 벌에게 쏘이거나 목에 물리거나 이러지 이제 않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긴 옷 입으시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급 감정가액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한 20 몇 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많은 후회를 하게 됐고 많은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봤을까? 내가 왜 납세자들 편에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후회도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 저희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판결 사건 번호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소급 감정가액을 상속받은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이 납세자분은요, 2012년 7월 달에 과수원으로 운영되던 토지를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고 상속세가 없으니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에 이 토지가요,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됨에 따라 이 납세자분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을 해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납세자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본건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원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향후에 대법원 판결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논리가 탄탄해요. 그래가지고 이 법원의 심판 논리가 탄탄해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는데 일단은 향후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거기서 나가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서울행정법원은요, 이런 과세처분과 관련돼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납세자분이 억울하다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납세자분이 어떤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즉,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이제 결말에 우리 서울행정법원의 그 판단 내용을 적어뒀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상속세는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입니다. 즉 우리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은요, 상속세법에 의해서 경정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정한 것과 관련돼서 이 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정된 가액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를 이제 소급해서 받아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해달라는 그 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 서울행정법원은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지도 그 어디에도 과세관청은 이 사안과 관련돼서 그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돼서 결정한 그 가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했으면 납세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국세청에서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인 경우에는 정부부가 결정 세목인 상속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결정 경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경정을 했을 때 그 가액을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그 고지한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경정 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납세자의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소득세법 제97조 1항 1로 감옥과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를 이제 결부하면서 역시 서울행정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요 서울고등법원의 얘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당연히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람에게 어떠한 증거를 갖고 항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근간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연 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필요 경비를, 즉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는 그 법은 우리 소득세법 제97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7조 1항 1로 감옥과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본문에서는요, 인정 시가, 즉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라는 그 근거를 내세워가지고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97조 더 결부해가지고 살펴볼 내용은요, 소득세법 97조 1항 1로 남목과 그리고 이 남목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인데요. 이 12항은 추계 결정 경정했을 때 그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항부터 4항의 규정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 1항 1로 감옥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본문에 의했을 때는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그때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상속 개시일 그리고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시가 그리고 60조 이외 61조부터 66조까지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사안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소급 감정을 하더라도 우리 소급 감정가액은 소급 감정가액에 대해서 시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으로 하라라는 게 고등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시면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 이제 과세관청에서 짚고 나왔던 내용인데, 소득세법 97조 1항 1로 남목입니다.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 사례라든가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12항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적용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좀 더 보시면은 제가 그 규정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은 아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이잖아요.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거,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규정이고, 그리고 12항은 97조 1항 1호 남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가 감정가액, 환산가액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176조의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가 뭐냐면요, 여러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건입니다. 즉, 이때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증빙이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서라든가 영수증, 장부 이런 게 없는 경우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사안인 경우에는 우리 소득세법 97조 1항 1로 감옥과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본문에 의해서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른 평가의 한 가액을 취득 당시에 실질거래가액, 즉 당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승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우리가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잖아요.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 해가지고 이 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웬만하면 받아가지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실질 거래가액, 즉 시가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외에 상속 개시일 앞으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앞으로 2년 그리고 상속 결정 기한까지 심의를 받은 그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법원에서 봤을 때 어떤 규정이냐? 예시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시 규정.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무사로서 제가 한 20몇 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규정이요, 법문에 규정되니까 우리가 과세관청에 어떻게 보면 과세관청에 솔직히 그 해석을 볼 수밖에 없고 법문 규정을 소득세법이라든가 상속세법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물리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충실하게 되도록이면 납세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지 않도록 웬만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보지 않고 항상 열거 규정으로 봐가지고 납세자들에게 소급 감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평가액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빠른 시간 내에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여러분 상속 그 재산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불가피하게 놓친다거나 본 사람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분들이 그 자산이 향후에 100년 만년 이제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솔직히 소유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인가 되면 반드시 어떤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매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자산을 과연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를 항상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이 판결 내용이 그 사안은 감정평가 상속세 재산평가 기한은 예시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여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이와 비슷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나를 서가지고 이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감정가액이요, 터무니없는 감정가액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그 절차와 관련돼서도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져가지고 따졌거든요. 덤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그러면 과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세관청에서는 이 항공사실을 들이대면서 2012년 당시 이 건은 과수원이 아니고 이제 묵전이었다. 그 나대지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는 전이지만 방치되어 있던 그런 묵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해봐서 좀 아는데 감정가액을 산정을 할 때는 여러분 보통 두 개의 시상가액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상가액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다 보니까 시가평가액,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보정이라든가 사전 보정, 그리고 개별 요인, 지역 요인, 뭐 기타 보정 요정을 해가지고 평가해낸 그 가액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거래 사례가액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점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든가 지역 요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보정 요인을 적용을 해서 거래사례 접근법에 의한 거래사례가액에 근거해서 그 평가액, 시상가액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액의 평균액을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한 사안인데 그 요소, 시점 수정이라든가 개별 요인, 지역 요인, 기타 보정 요인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대립각을 형성을 했습니다. 본 사안인 경우에는 이제 12년도에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땅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가 무려 50%나 상승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50% 상승한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법원에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감정평가서 소급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 산정 기준일은 물론 상속 개시일이겠지만 감정평가서 작성 기준일은 그 현재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감정평가서 작성하는 그 날짜에도 현황은 과수원으로 인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감정평가를 할 때도 항상 현황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대장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렇게 현황과 불일치 될지라도 현황에 근거해서 현황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취득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국세청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급한 감정가액 불과 4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이 가액이지만 어찌 보면 과세관청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한 기간, 그 가격이지만, 그렇지만, 이 4년 6개월이 우리 법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약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오래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속기나 증여를 받고 나서 너무 많은 기간이 경과하면 이게 약간 납세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오래 경과된 기간도 아니고, 그리고 각각의 그 수정을 했던 뭐 지역 요인이라든가 뭐 기타 보정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시점 요인, 요게 정확한 그 전문가 감정평가 그 법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액이다 보니까 당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본 사안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제가 좀 더 이게 찬찬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판결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읽고 안 되니까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문은 이제 11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은 여기 6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관련 법령 같은 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까지 찾아보게 되면 아마 한 20장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는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이 사례를 보면서, 나 또한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구나. 납세자 편에 서가지고, 비록 심판 내에서 이제 졌더라도 소송까지 갈 사안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관점가액,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그 견해는 이렇습니다. 불인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길은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납세자 변에 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가장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희 자담세무회계를 두드려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납세자의 편에서,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 편에서 살아가는 자담세무회계 송혜경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금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회계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